자, 앵커의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문재인 정권이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문재인 정권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특이점을 꼽으라면, 자, 뭐만 했다 하면 구설수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자, 해만 나갔다 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국내에서 청와대 주재로 뭔가 행사라도 할 때라면, 자, 조작 논란, 연출 논란, 발언 논란 등등등, 자, 정말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KBS와 대담했던 것이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었고, 자, 급기야 청국장집에서 어린 학생들과의 만남이 연출된 것이다 아니다를 놓고 또 굉장히 시끄러운 듯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던 지난 13일 문재인이 청와대 여민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생중계를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또 문재인이 한 말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발언을 진영 논리에 입각해 가십거리로 씹자는 게 아니라요. 객관적으로 문재인의 발언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우선 이날도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발언 내내 쳐다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연설기획 관련 비서관들이 작성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 어제도 역시 두세 가지 큰 중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두세 가지 중대 실수라고 한 것에 그 첫 번째는 상황인식 부족이고요. 그 두 번째는 역시 언제나 늘 그랬듯 반쪽짜리 혹은 반의 반쪽짜리 정권인 양 국민 갈등을 또 부추겼다라는 점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남 탓입니다. 자, 잠깐 이날 주요 발언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영먼, 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평화가 전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문재인은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전제했는데요. 언제까지 이제 국민들이 관심조차 두기 꺼려하는 촛불을 운운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자, 이 발언의 속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국민들을 또다시 편가르기 하고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을 촛불 이전의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촛불의 염원 속에서 태생한 정권이고 한반도 평화와 신경제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지난 2년 동안 멋빠지게 노력했으나 촛불 이전의 구태 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듯한데, 촛불 이전과 촛불 후는 많이 변한 게 사실이죠. 자,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다시피 경제는 대내적으로 십창났고요. 사회 곳곳은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정치적 갈등으로 단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초창기부터 북한 김정은의 버릇을 잘못 들여놔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북한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외교는 그야말로 어디 저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국가 수준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난 2년간 벌어진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 방송에서 쭉 나열한다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듯한데요. 자, 그런데도 촛불 이전과 촛불 후가 바뀐 게 없다니 상황 인식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디가 좀 들떨어진 애들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자,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좀 제정신이 박혀 있는 그런 정권이라면, 자, 큰 틀에서, 자, 지난 2년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자, 정치권과 협의하면서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어야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자, 또한 문재인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자, 솔직히 말해 경제, 안보, 외교, 국방 전반에 걸쳐 뭐 하나라도 국민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홍보할 게 과연 단 하나라도 있는지 이런 주문을 받은 공무원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자,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나섰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아직까지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그런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는 우파 성향 국민들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네가 북한의 환장에서 국제 정세까지 거스르면서 자, 국방 안보 다 허물어가면서 막 나간 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자, 무조건 지네들의 생각과 반하는 세력을 색깔론으로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전임인 임종석한테 배웠습니까? 참 이 양반도 답이 안 나오는 양반인 듯 한데요. 노영민은 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춘풍추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 노영민의 말처럼 이 정부가 춘풍추상의 뜻을 실행했더라면 아마 서울구치소가 이 정권 사람들로 벌써부터 가득 찰 것 같은데 자, 수많은 비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의 비호가 있던 것인지 자, 아니면 사법부의 비호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 정권의 인사들은 아직까지 무사한 걸 보면 자, 남을 대할 때는 엄격하게 자신을 대할 때는 설렁설렁 자, 이따위로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구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뭔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거나 자, 이제 아예 모르겠다 반대 진영 버리고 우리 진영 또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세력들만 안고 가자라는 그런 느낌 혹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답이 없는 애들인 듯한데요. 자,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답이 없고 앞으로도 답이 없을 거라는 걸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눈치채는 곳이 있었으니 자, 그곳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현재까지 청와대에 시다발이만 하다가 이대로 내년에 총선을 치룬다면 지네들 국회의원직 연명하기 힘들 것 같고 자,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은 좁혀져서 이제 그야말로 턱밑까지 추격당하고 있고 자, 이런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게 얼마 전 있었던 자,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년을 가뿐히 지려밟고 당선된 이인영 당선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단신 뉴스로 조그맣게 처리되었지만 자,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정청 협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협의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이 일정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다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다라면서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야말로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당정청 협의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했고 13일 열기로 잠정 합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자, 이 같은 사실이 지난 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내부에서 자, 의원들과 조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디서 정보가 샜느냐라면서 일정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일은 문재인 정권 초기 우원식,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에는 그야말로 꿈도 못 꾸던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임기 2년 만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당의 청와대에 대한 개김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지난 여느 정권 때마다 있어 왔던 그런 현상인데요. 다만 문재인 정권은 조금 일찍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당정 갈등이 점화되면 지지층들도 분열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른바 문재인을 추종하는 문파들은 청와대 말을 안 듣는 여당을 비난하고 헐뜯기 시작하고, 당과 미래 권력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무능한 청와대를 힐난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공동여당 또는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들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자, 민주평화당은 어제 새 평화당 원내대표에 유성엽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당선 후 첫 마디가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던 평화당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어쨌든 민평당의 저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내년 총선에 호남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는데요. 김성식, 오신환 2파전으로 좁혀졌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이 둘 다 당선이 되면 사보임 원상복귀를 시키겠다며 당선 전부터 민주당에 들러붙으려는 손학규와 김관영이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치가 빠르다는 정치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포지셔닝을 가졌다가는 동반 추락을 할 것 같으니까 차별을 두기 시작한 것인데, 자, 이 같은 현상들을 종합하면 당정 갈등의 본격화, 다당제 체제에서의 민주당의 고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런 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한국당만 큰 사고 없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비전만 좀 제시를 해주고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자, 내년 총선, 자, 그리 어둡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자, 이러다가 개헌저지선마저 뚫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작년에 비하면 많이 호전된 상황이긴 한데, 자, 여기서 방심은 금물이겠죠. 자,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실정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측면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 자, 이제부터는 자유한국당이 잘한 점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앵커의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